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기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타이틀 제목이랄까요? 교통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해서 교통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냥 또 이렇게 뭐 이런 그 얘기거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또 같은 얘기면 계속하면 또 지겨우실 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런 뭐 아직 이제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께 알아듣기 쉽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보면 크게 길게 얘기하는 싫죠, 그죠? 잔소리 같고. 그래서 이제 이틀 전부터 그 상식 아재로 바꿨습니다. 상식 아재. 아재란 말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재. 예, 저는 상식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제 생각은 우리나라 법전이 엄청나게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수익도 올리고 좀 국민들 저는 피를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인을 사실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경멸합니다. 뭐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아니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한테는 한없이 무디입니다.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식을 좀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상식이 통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울지 아십니까? 많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았다나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상식이 통하던가요?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상식 안 통합니다. 제가 오죽하고 자동차는 달리라고 만들었지 서 있으라고 만들었느냐 이렇게 경찰에 화두를 던진 적이 있죠. 바뀐 거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 이제 그제에 가면 소노카베라고 대형 콘도가 있습니다. 그 요즘 제 대학생들 뭐 MT인지 OT인지 그런 거 하는 시절이거든요. 그 이제 실어다 놓고 차도 거기 놔두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제가 언급했던 그 지점을 오니까 아직도 신호등 그대로 띠다. 건너는 사람 없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가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차는 경사로에서 다시 스타트를 하려면 기름 많이 들겠죠. 자, 내려오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라이닝 많이 닳겠죠.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게 뭐그리 어려운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르는 버튼, 그 기계 가격이 얼마 할까요? 다른데 돈 그냥 헛으로 내 쓰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답답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다수 많은 운전자들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 민원 넣는 것보다, 저 혼자 관공서 전화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전화하면 개선이 되겠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민원 안 들어오면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발로 찾아다니면서 보는 걸 그런 꼴을 못 봤습니다. 제 눈에는요. 꼭 민원 넣어야 나옵니다. 그것도 민원도 타 지역이 있는데 전화 민원 안 받고 와서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쌍팔년도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앞서가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왜 서 있어야 되죠? 빈 신호를 지키면서. 어디 운전 연습하는 곳입니까? 도로가. 다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경찰은 도대체 뭐 하냐고요. 가끔씩 나와서 모통에서 돌아서 함정 단속이나 하고 그 건너는 사람 없는데 차를 보내줘야죠. 그 시간에 단속하는 시간에
뭐 사건만 나면은 그냥 카메라 더 설치해놓고, 예를 들어 카메라 드는데 뭐 설치한 1억 든다 합시다. 그 1년 안 가면 본전 뽑습니다. 예전에요, 대진고속도로, 예, 하행선, 그 산청 나들목에서 산청 휴게소까지 약 7.5km 구간입니다. 거기에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지역 방송에 나왔었는데 6개월인가 4개월인가 만에 돈을 얼마나 수금한지 압니까? 7억 5천만 원 수금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이란 말은 조그맣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셨다 보면 터널 앞에 뭐라고 큰 문구 있는 거 아시죠? 그 문구는 터널이 무너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쓰는 문구입니다. 쓸 확률도 거의 없죠,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구는 하나하나 해놓고 정작 필요한 구간 단속이란 그 문구가요, 뜻을 처음에는 이제는 요즘은 많이 알죠. 근데 그걸 알려주고 했느냐? 알려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민들, 운전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티커가 날라오니까, 그게 구간 단속이구나. 돈을 내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저희들도 직업 운전자지만은 많이 당합니다. 스티커 날라오니까 거기 학교가 있는지 알았고요. 사람이 누가 뭐 일부러 다니면서 그 동선에 따라서 누가 여기는 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공무원도 그렇게 하는데 뭐 조사를 하나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 70km 도로에 갑자기 50km 만들어놓고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꼬시래기 제살 뜯는단 말이죠. 아시죠? 경상도 방언인데요. 이렇게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참 이게 다니다 보면요, 제가 그랬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나갈 때는 참 오늘도 사고 없게 해달라고 제 문 앞에 보면은 그 달마상이 있어요. 그냥 제 마음을 따시는 차원에서 오늘도 무사고하게 해주시오 하고 저를 두시고 나오고 갑니다. 그런데요, 차를 먹고 도로 나오잖아요. 바로 욕 나옵니다. 왜냐? 차를 서 있게 만드니까. 서 있을 걸 서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왕복 8차선 도로에 보행자가 없어요. 그 48조를 왜 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행정이 잘 된 행정입니까? 경찰관들이 수시로 다니보면서 이 지역은 불합리하구나, 알아서 개선해주면 안 되나요? 꼭 민을 넣으라 그럽니까? 나와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주차 단속하는 만큼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나라 엄청나게 좋은 나라 됩니다. 주차는 밤낮이 있던가요? 막 견인해 가버리고 뭐라 그러면 그냥 누가 민원 넣어서 나왔다 하고. 근데 뭐 근처에 주차장하고 짜고 치는 고속도 아니고, 예? 그 주차장 장사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주차 단속도 아니고, 예? 그 공항 근처에 그 대로변에 한적한 도로에 그 외지차들이 관광버스에서 손님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저 멀리서 시간 맞춰서 따고 옵니까? 그죠? 미리 와서 대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포켓 차선을 좀 대놓으면 그걸 단속하고 있어요. 뭐 지나가는 차가 민을 넣었다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요. 예? 안 그러면 계속 도로를 합니다. 도로를 해요. 차를 몰고 계속 운행을 도로를 해요. 미친 말 아닙니까? 미친 말. 기름이 물입니까? 요즘 물도 아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이 그렇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교통만. 말로만 선진국이 뭐합니까? 공무원들의 정신상태, 정치, 특히
정치하는 엑소들의 정신 상태 제일 후진국입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교통 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우나 가는 걸 좀 사실 취미이기도 하고 사실 물리치료 겸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는 좀 시설 좋은 곳을 많이 가요. 왜냐 오래 놀기 때문에. 저는 목욕탕 가면 이제 뭐 2~3시간 이렇게 좀 즐기다 옵니다. 그러나 물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탕, 뭐 온탕, 냉탕 이렇게 사우나 있는 걸 물은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나올 때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욕 행태를 보면요. 전에 소크라테스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듯이 왜 그리 물을 허비를 하느냐. 샤워기를 그냥 계속 틀어놓고 그냥 뭐 머리 감고 면도하고 물을 철철 넘치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저는 그런 장면은 사실 제가 계속 그쪽으로 눈이 가고 가서 참다 못하면 제가 장가 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물 펑펑 써대는 나라 아니라고 방송들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요. 내 것은 소중하면서 우리 것은 안 소중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제가 지금 관광버스잖아요. 일은 즐기면서 합니다. 일은 참 즐기면서 제가 사람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차를 타시면 사실 그렇게 지겹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이제 자부심도 가지고 이제 그게 팁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청소할 때 청소 제가 직접 하거든요. 뭐 청소 아줌마 고향하고 그럴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를 관광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갔다 와서 일을 청소를 하면은 손님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주느냐에 따라서 청소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죽하고 여름에는 과일 중에 포도는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포도 가져온 날이면 완전히 차가 아작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중에 가만히는 뭐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조용하게 먹어도 사실 흘릴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자, 관광부에서 봉지 다 나눠드립니다. 이제 줍는 분도 계시지만은 좀 개념이 없는 분들 안 줍습니다. 그냥 밟아버립니다. 포도가 전부 당분 덩어리 아닙니까? 신발이 쩍쩍 달라붙어요. 그냥 땅콩 그냥 막 까놓고 자기 방에서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상식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만큼은 저기서 오면 쓰레기 버려달라 그래도 대답은 합니다. 근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지평부 모임 단체를 이끄는 인솔자들 있죠. 그분들께 이제 부탁다고 해서 이제 뭐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서 이제 그분들 보고 거두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쓰레기 망태에 있는 쓰레기만 버려줘도 청소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 밤늦게 와가지고 자 여러분 관광업소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흔히들 힘든 직업을 3D 업종이라 하죠. 이 관광버스요. 3D가 아니고 4D, 5D, 6D, 7D입니다. 7D. 자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통수단 관광버스 빼고요. 다 사람이 먼저 기다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2시간 전에 공항가 기다려야 됩니다. 뭐 수속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 배도 1시간 이상 먼저 가야 됩니다. 열차도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 뭐 시스템이 좋아서 뭐 예매를 해놓고 간다 하지만은 사람이 기다리죠. 열차 기다리는 거 봤나요? 택시도 나가서 손 들고 타야 됩니다. 요즘 뭐 호출을 하긴 합니다만은 시내버스 마찬가지. 거의 모든 교통수단인 사람이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독 관광버스만큼은 차가 먼저 기다리게 해요. 자, 저희 기사들은 잠이 생명입니다. 잠이. 근데 또 나가면 좀 민원이 걸립니다. 차는 크죠.
어디 나라에서 또 뭐 저 버스 저 집합 장소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소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태우는데 막 고발합니다. 그럼 순찰차 나와가지고 경찰 나와서 단속합니다. 스티커 깎는다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뭐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예?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차가 밀리는 이유가 그 앞에 신호등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이 우리 시민들이 생계 활동을 하기 돕기 위해서 그 신호등 필요 없는 신호등 건너는 저서 오는 차도 없는데 신호를 잡아 주어서 소통 마시면 그 있는 차들이 미는 늘 일도 없어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거예요. 단속만. 생계 활동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가 거의 매일 가나요? 주말에 한 번씩 가는데 산악회 태우고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예? 제 말씀이 허무맹랑합니까? 저를 위한 뭐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고발을 하더라고요. 고발을. 뭐 어떡하는 얘기인지요. 예? 그럼 아예 버스를 만들지 마세요. 버스를 없애버리세요. 어디 시내버스는 한두 명 타고 출발합니까? 얼마 전에도 시내버스가 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물론 자기들 그 정상을 최대한 가서 약간 물긴 물었어요. 그럼 손님이 그 시내버스 뒤에 나가 타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빵빵거리고 옆에 와서 제가 그걸 대꾸를 안 했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났지. 같은 기사이면서도 그것도 이해를 못 하나요? 예? 매일 그렇게 했나요? 이러니까 기사들이 욕 들어먹는 거예요. 들어먹는 거예요. 그 무슨 크게 잘못이라고? 관광버스는 버스 아닌가요? 예? 참 어이가 없대요. 제가 갈질 안 했어요. 그냥 뭐 손만 대주고 대꾸를 안 했어요. 계속 옆에서 뭐라고 씨부리 쌓더라고요. 손님 태우고 그것도. 그게 제대로 인생이 된 기사입니까? 그 양반이? 제가 참 그 회사 전화를 해서 그날 그 기사를 찾아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요즘 버스 차마다 택시도 마찬가지 이 문구를 적어 다닙니다. 뭐 거기에 뭐 안전공사에서 보내준 건지 스티커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비상 깜빡이가 깜빡거리면 손님이 성화차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택시는 한두 명 타면 끝이지만 버스는 수십 명이 내리지 않습니까? 중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이해 좀 못 해줍니까? 그게 뭡니까? 같은 시민끼리. 예? 이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상식을 많이 논할 겁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